저는 개인적으로 건설회사에 10수년 동안 근무하면서 어떻게 화장실 변기를 빠뜨릴 수 있나? 그러면 배관에 구멍은 좀 뚫려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중국인 노동자가 중국산 시멘트를 사용해서 한국 아파트를 짓는 상황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부실 공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몇 가지 해결 방법을 제안을 해본다면, 뉴빌드. 오늘은 최근 신축 아파트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실 시공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아파트 하자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추세인데요.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약 480만 건의 하자 보수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야, 480만, 나 진짜 상상을 못하겠네요. 어떻게 480만 건이나 발생을 하죠? 특히 인천과 울산 등 입주 물량이 많았던 지역에서는 하자 건수가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요. 국토부에 따르면 매년 전국에서 수천 건에 달하는 하자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하자 분쟁 건수만 3,100건. 근데 하자 건수가 연말까지는 4,6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신축 아파트의 하자 사례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는요, 바닥이 평탄하지 않아 물건이 굴러다닙니다. 그리고 대구의 아파트에서는 비상계단의 규격 문제로 계단을 깎아내는 일도 있었고요. 더군다나 화장실 변기 설치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회사에 10수년 동안 근무하면서 어떻게 화장실 변기를 빠뜨릴 수 있나? 그러면 배관에 구멍은 좀 뚫려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불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자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공사 현장 인력의 부족과 숙련도 저하입니다. 건설 현장에 숙련된 인력이 줄어들고 있고, 대신 저임금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데요. 정말 요즘에 건설 현장 가잖아요. 한국인들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외국인들이에요. 수도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 노동자가 30%인데 지방의 경우는 60%가 넘는 곳이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방 아파트일수록 하자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비숙련 노동자들이 숙련된 기술자들에 비해서 작업의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하자가 발생하거든요. 공사를 잘 하려면 의견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의견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손짓 발짓 막 이러니까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건설 현장의 자재 문제입니다. 자재비 급등으로 인해서 건설사들이 저가의 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 빈번한데요. 이로 인해서 건축물의 품질이 낮아지고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는 건데요. 정부가 건설비 절감을 위해서 중국 등에서 저렴한 시멘트를 수입한다는데 사실 저는 이것도 대안이 될 수 없을 거라 봐요. 이렇게 자꾸 저품질 자재를 가져오다 보면 부실 시공이 더 커질 우려가 있거든요. 중국인 노동자가 중국산 시멘트를 사용해서 한국 아파트를 짓는 상황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도급 구조와 저가 수주 경쟁이 문제입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서 실제 건설 현장까지 충분한 예산이 배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설사들은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파트 하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최저가로 입찰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밑에는 계속 더 잦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만 죽어나는 거고, 그렇게 하도급 업체가 죽어나니까 어떻게? 자기네들이 자재 변경하고 뭐하고 하면서 부실 시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까지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이 눌러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부실 공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몇 가지 해결 방법을 제안을 해본다면, 첫 번째는 후분양제 도입입니다. 후분양제는 소비자들이 완공된 아파트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선분양제에서 발생하는 허위, 광고, 품질 문제 사전에 대해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에서 분양할 때 보면 엄청나게 많은 미사오구를 붙여가지고 분양을 하잖아요. 다 좋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어떤 하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선분양을 했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체크가 안 된 거거든요. 만약에 건설회사에서 후분양으로 한다?
그리고 그거 상품을 보고 사람들이 분양을 받는다라고 하면 정말 이런 식으로 짓지 않을 거라고 저는 단연컨대 확실합니다. 하지만 후분양제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는데요. 후분양제 도입이 건설사들에게 자금 압박을 가중시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처럼 선분양제와 후분양제를 적절히 혼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선분양제는 건설사와 수분양자 모두에게 자금 마련에 대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로 건설 현장의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인력 양성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처우를 보장하는 환경이 필요한데요. 현재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언어예요, 언어. 일단 뭐 작업하는 건 둘째치고 말이 통해야 뭐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정말 엄청난 정밀한 작업이 필요한 건설 현장에서 몸짓 팔짓 이런 거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언어에 대한 장벽을 넘기 위해서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기술 습득에 대한 언어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 구조와 저가 수주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데요. 저가 수주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공사비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공사비는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그 회사의 마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게 기준점보다 더 낮추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가 수주가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기준선을 만들어 놓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줄이는 등의 정책도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야 실제 현장까지 충분한 자금이 투입되고 보다 높은 품질의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뉴빌드. 지금까지 아파트 부실 시공에 대한 원인, 현황,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부실 시공에 대한 이해를 돕고 더 나은 주거 환경 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뉴빌드 TV였습니다.